작물 재배에서 햇빛의 중요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실제 텃밭가수를 가보면 햇빛을 생각하고 묘목을 심지 않고 햇빛 생각하여 가꾸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텃밭에 심은 과일이 잘 안 열리고 또 잘 안 굵어지는 여러 원인 중 첫째 원인이 결과지를 눕히지 않고 재배하는 점이고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수 묘목을 심는 자리가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특히 봄, 가을에 햇빛이 10시간은 들어오는 그런 곳이 없으면 적어도 8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점도 과수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과나 복숭아 같은 과일은 적어도 10시간이 가까워야 제대로 열리고 또 크고 착색되어집니다. 반면에 감나무 같은 것은 다른 과수보다 일조시간이 짧아도 됩니다만 그래도 햇빛을 적게 보면 감이 크지도 않고 당도도 떨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심기는 햇빛이 잘 뜨는 곳에 심었는데 정작 가지는 나오는 대로 두니 가지 사이에 햇빛이 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부뚜막하고 소금을 음식에 넣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진은 좀 관이에 속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수를 재배하기 전에는 가지가 많으면 많이 달리고 가지가 굵으면 튼튼한 과일이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과수가 매실나무인데 촬영 때가 10월 16일 이미 한 달 전에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과일은커녕 잎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텃밭 과일일수록 가지 수를 많이 두고 거기에다가 심는 간격도 좋게 심습니다. 어린 묘목을 심으니 심을 당시에는 충분한 거리인 것 같지만 나무가 자라면 비좁습니다. 비록 가지를 속지 않더라도 옛날 어른들처럼 이렇게 한 나무나 두 나무만 홀로 심으면 가지가 스스로 옆으로 벌어져 햇빛을 볼 수 있습니다만 텃밭 과수일수록 간격을 좁게 하여 포기수를 많이 심으니 옆으로 가지가 펼쳐질 수도 없습니다.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위로만 커집니다. 이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에서 결과지가 눕혀져야 하고 그 결과지가 붙어있는 원가지로 갈수록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그 눕혀진 결과지에 달린 잎이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 꽃눈이 형성됩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꽃은 봄에 피지만 꽃눈은 지난해 5, 6월 나온 신초가 뉘어져야 꽃눈이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이 편에서는 또 거기에 햇빛을 받아야 제대로 꽃눈이 형성됩니다. 그때 꽃눈이 형성되었더라도 꽃이 필 때까지 양분을 받아야 튼실하게 자라고 그래야 봄에 우량한 꽃을 필 수 있는데 그 꽃눈에 보내는 양분은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그 가지에 붙은 잎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된 영양입니다. 잎도 있어야 하지만 그 잎이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광합성을 합니다. 공교롭게도 결과지는 다른 가지보다 뉘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가 많으면 결과지가 햇빛을 받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린 과일도 잎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얻은 양분으로 굵어집니다. 당연히 그 양분도 그 과일 가까운 잎에서 만들어진 것이 주가 되겠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올해 나와서 다음 해에 열매가 달리는 이 신초 가지도 햇빛이 있어야 잘 나오고 또 바르게 자라고 또 결과지로 이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조 시간이 풍부한 곳에 심어서 자라는 그 가지에 햇빛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과수원에 비해 텃밭 과수원에 그리고 초보일수록 가지 수를 많이 두려고 합니다. 겨울 전정을 할 때나 여름 전정을 할 때 초보자일수록 가지 속는 것을 내 팔 자르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달려고 많이 남겨둔 그 가지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 오히려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이 같은 경향은 전문 과수원에서도 적용됩니다. 전정 강습 때에도 전정 전문가가 가지를 막 자르면 수강하러 온 재배자들이 아깝다고 탄식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풍입니다. 가지 사이로 햇빛이 잘 통하면 자연 통풍도 좋아집니다만 만일 통풍이 안 되면
설로 가지에 꽃눈이 맺히고 과일이 달려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일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걸려 우리가 먹기 전에 떨어지거나 상해지기 때문입니다. 병은 습한 곳에서 생기고 해충은 고온 건조한 곳에서 생깁니다. 이러나 저러나 병이나 해충은 생깁니다만 두 가지 중 발생하였을 때 찾기 어려운 것은 병이고 그 피해 또한 병이 더 큽니다. 병은 과일에도 발생하지만 잎에도 때로는 가지에도 발생합니다. 과일에 직접 발생하지 않고 잎에 발생되면 다행이라 생각하면 안됩니다. 잎이 없으면 과일도 굵지 않고 맛도 없고 색깔도 안 납니다. 가지가 빽빽하면 병충해 방제도 제대로 안됩니다. 과일은 열리고 수확할 때까지 수없이 방제를 해야 수확할 게 있습니다. 물론 일찍 수확하는 매실과 늦게 수확하는 사과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친환경 농약이든 화학 농약이든 방제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별로 찾기 힘듭니다. 약을 쳤을 때 가지, 잎, 열매에 고루 약이 묻지 않는다면 방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병해충 중에 그래도 방제가 수월하다고 하는 진딧물도 약을 골고루 치지 않으면 살아나는 놈들이 금방 자손을 퍼뜨립니다. 진딧물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봄과 여름에는 새끼를 낳으니 금방 부러집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입니다. 배수가 안 되는 곳에 심은 나무는 그 심은 묘목이 과일이 달릴 무렵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잎도 떨어지고 열린 과일도 떨어집니다. 종래는 나뭇가지가 끝에서부터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배수가 안 되어 언제나 뿌리에 물이 차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니 뿌리에서 물과 무기 양분을 공급받아야 할 가지, 잎, 열매들이 제대로 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하면 고사해 나갑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린 묘목들은 찾지 못하다가 나무에 과일이 열릴 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여러 해 헛고생을 하게 됩니다. 묘목을 심을 땅의 상태를 잘 보아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어야 합니다. 평지밭은 대부분 배수에 적합하도록 두둑을 만들어 심어야 하지만 텃밭 농장을 방문해 보면 텃밭 과일수록 두둑이 없습니다. 물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당연히 없어도 되겠지만 어떤 곳은 두둑뿐만 아니라 지하에 유공간도 묻어야 할 곳을 그대로 심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로 심는 장소의 일조량을 확인하고 심어야 하며 둘째, 심더라도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고 세 번째, 나무를 키울 때도 가지, 그 중에서도 열매 맺히는 결과지는 햇빛이 들어가도록 가지 손질을 해야 하며 네 번째, 통풍이 되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방제의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배수가 안되면 과일이 열릴 때 문제가 발생하니 심는 밭의 상태를 살펴 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